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세가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불안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7,100달러? 그 언저리를 만약 강하게 지지한다면 여기서 반등이 7,700에서 7,800달러?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많은 트레이더들의 어떤 그 관점을 제가 이제 믹스해서 결론 도출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현물 경제하고 관련돼 있고 암호자산 시장하고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슈를 종합해서 믹스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방향성을 이제 타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번 영상은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미 이거는 국내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1,700만 명의 미국 실업수당 청구율이 지난 3주 동안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예전에 이제 여기 차트를 보시면, 밑에 차트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지난번 2009년도 때 발생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보다 지금은 단시간에 엄청나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전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역사상. 그래서 어쨌건 이런 일이 향후에 분명히 현물경제 시장에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이 뉴스를 먼저 보여드리고, 자, 암호자산 시장 그리고 뭐 주식 시장은 다음 주에 이제 초반에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말 뭐 내일이 됐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이게 이더리움 달러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한동안은 이게 뭐 스테이블한 상태, 약간 이렇게 진폭이 많이 없는 상태로 횡보를 좀 하다가 여기 이 지금 가격대에서 10%나 8에서 10% 정도 이제 가격 상승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을 그리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를 이 사람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제가 이제 차트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의견들을 덧붙여가지고 매매의 방향성을 잡으시는 거에 보탬, 좀 이렇게 추가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냥 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전적으로 100% 이 차트를 신뢰하시기보다는. 그리고 제가 이런 차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15명의 트레이더가 있으면 10명 정도가 이런 식의 어떤 의향을 지금 어필하는 사람이 좀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렇게 달러 차트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비트코인도 커플링 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고, 이더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단기간에 걸쳐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게 끝난 이후에는 하락세가 좀 짙어질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트렌드의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 차트를 그린 사람 얘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단기적 상승 이후 하락폭을 확대할 거다. 그러니까 보통 다 비슷비슷하게 다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센딩 트라이앵글이기도 하지만 하나 중요한 건 이게 상승세기형 패턴이거든요. 상승세기형 패턴이란 얘기는 결국에 에너지 끝자락에선 결국엔 하락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어쨌건 단기적 상승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왜 단기적 상승을 사람들이 많이 예측을 하냐면 지속적인 볼륨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런 걸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다 공감하실 거고, 자, 암호자산 시장에 관해서는 지금 보시면 USDC 서클사에서 찍어내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빗비넥스에서 찍어낸 건 USDT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스테이블 코인이 유동성 공급을 암호자산 시장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시세 등락을 조절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비트렉스의 기존에는 USDT밖에 없었는데 USDC가 지금 페어가 지금 생성되기 시작을 했어요. 코인베이스에도 USDC가 들어간 지가 그렇게 많이 오래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건 서클사라고 했을 때 골드만삭스가 백그라운드에 있는데, 골드만삭스라고 하면 금융 카르텔의 주요 핵심 멤버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BTC하고 이더리움하고 페어되는 어떤 이런 마켓을 지금 창조할 때는 비트렉스를 중간에 두고 창조할 때는 분명히 암호자산 생태계의 큰 그림 내에서는 인프라 구축에 하나의 요인으로 이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단기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유동성 공급이 돼서 뭐 이렇게 급작스럽게 오른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코인베이스랑 제미니 거래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냐, 이들이 어떤 코인을 리스트업 시키냐, 이런 걸 예의주시해서 보는 게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펀드라고 있어요. QBTC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이게 리스트업 됐다고 그 얘기가 한 8시간 정도 전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좋아요 누른 게 1410표나 되잖아요. 뭐 거기다 보니까 폼플리아는 모건클릭 자산운용사의 폼플리아도 여기다가 좋아요 누르고 뭐 리트윗하고 막 긍정적이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써놨던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초로 증권거래소에 올라간 비트코인 펀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코인베이스하고 제미니 거래소 같은 경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어떤 그런 거래소라는 걸 보시면서 뭐 생태계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추가적인 사항은 OKEX 거래소에서 CTC, 이니셜 CTC 크레딧 코인을 상장해요. 그래서 이게 10일날 오늘 오후 6시부터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 전에는 비트렉스 거래소에 이게 상장이 됐었죠. 근데 요즘에 상장시키기 되게 어려울 텐데 어쨌건 상장을 지속적으로 계속 시킨다는 의미는 그만큼 이제 베이스도 나쁘지 않고 노력을 되게 연구개발진들이 노력을 되게 많이 한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실물 기반의 경제 모델이 있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디파이라는 어떤 그런 거를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어떤 그런 코인들이 메이커다오, 카이버 네트워크 이런 거거든요. REND 뭐 이런 코인들. 근데 크레딧 코인도 신생 회사 중에는 어쨌건 눈여겨 볼만한 어떤 그런 코인이다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실물이 있는 현물 경제 모델하고 실물이 있는 어떤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 자기 자리를 분명히 그 퀄러티만큼 그 값어치만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코인을 홀딩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 침을 발랐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기업이 침을 발랐다는 의미는 큰 대규모 자본이 거기 투자를 시켰나,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코인베이스나 이런데 제미니 거래소에 상장이 이미 돼 있는 그런 코인들인가, 그리고 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이미 상장돼 있나, 이런 코인들은 홀딩하면 아무리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자기 자리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그런 코인들 있죠. 본인들이 라이센스도 없는데 무슨 그게 뭐 어떤 코인이네 미래에 관해서만 로드맵만 말하는 그런 코인들, 그런 거는 홀딩해봐야 저는 되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부실해질 거라고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가장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코인들이 어떤 거냐면, 연구 개발보다 광고나 텔레그램, 톡방 위주 활동하는 곳, 그리고 이런 코인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광고 위주로 하는 그런 코인들, 그런 코인들은 극도로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비트코인 반감기가 33일 남았어요. 지금 시간서부터, 오늘부터. 자, 근데 3월 13일 날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한 어떤 그 덤프가 있을 거다. 급락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5월 13일 날에는 굉장한 펌핑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감기가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그만큼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라고 우리는 지레 짐작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데, 그 후가 되든 그 전이 됐든 분명히 한 번의 장난은 저는 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냥 홀딩하게 내비두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시간 기준에서 13일을 전후로 해서 좀 변동성이 있을 거란 얘기를 이 사람 말고도 좀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주의해야 할 날이 13일하고 14일 날이라, 그런 거를 또 한번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리고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율이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으면서 IMF에서 지난번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 그때 파산 때보다
더 심각한 어떤 그 경제 위기가 전 세계에 몰아닥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IMF 총재가 경고성 발언을 날렸는데, IMF 세계 경제에 대한 냉담한 전망, 미국 실업률이 끔찍해 보이고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IMF의 대변인은 전염병이 세계가 100년 만에 보는 것 같이 어떤 그 심각한 위기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180명의 IMF 회원 중에 170명이 1인당 소득 감소를 볼 때 2020년에는 전 세계 성장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무리 뭐 정크본도를 사들인다, 미국 연준에서 뭐 2조 달러를 풀어서 뭐 주식시장을 뭐 떠받친다, 막 이렇게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람이 집에 머물면 경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게 기본 베이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의 장세를 볼 때. 결국엔 뭐 지속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단기적 어떤 그런 효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백신이 나올지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보시면서 뉴스를 주목해서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판매하십시오. 부동산 전문가 경고, 주택시장 붕괴가 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어떤 그 매스미디어에서 나온 얘긴데, 이 뉴스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전문가가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충격적인 속도로 상승함에 따라 주택시장은 다운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 모기지 연체가 오고 있습니다. 미국 전염병 단 몇 주 만에 이미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지난달 1064%가 증가를 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의 부동산 및 재무 교수인 수잔 워터는 2008년 붕괴보다 훨씬 빠른 위기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모기지 연체가 오고 있대요. 지금 이 모기지에 관해서 사람들이 돈을 못 갚고 있대요. 그래서 연체율이 1064%가 증가했다. 자, 그러면 향후에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부실채권은 은행이 떠 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은행에 파산이 올 수도 있다. 그런 거에 관해서 지금 이 교수가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경고를 지금 날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주택시장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모기지 문제지만 렌트 시장도 마찬가지로 하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데 미국이나 뭐 서양 같은 경우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집을 사거나 그냥 내가 월세를 내거나. 그러니까 전세라는 어떤 그런 제도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 들어서 미국인들의 30%가 그 렌트비를 페이를 못했대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페이를 못할까요? 실직을 했기 때문에 돈이 실질적으로 내 수중에 들어오는 어떤 그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스미디어에 나오는 얘기보다 심각한 얘기들이 여기저기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우존스가 오늘 세션 최고치를 경신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게 견조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정크 채권을 사겠다는 연준 서약으로 주식시장이 빠르게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금융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논란 발표로 이러한 잔인한 데이터를 극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번 주말을 지나서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주식시장이 열리면 1쿼터 수입 발표 결과가 다음 주 주식시장 방향성을 분명히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S&P 500 지수하고 암호자산 시장 비트코인하고 커플링으로 그 방향성이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JP모건, 그리고 존슨앤존스, 웰스파고, 그리고 JB헌트,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로 1쿼터에 그 어떤 수입 발표를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오면 결국에는 우리 암호자산 시장도 커플링 장세로 같이 하락 파동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가 아마 눈여겨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단기 반등에 취해 있기보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프랑스의 CBDC 테스트로 디지털 유로가 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CBDC를 전 세계 이제 모든 국가들이 왜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냐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지.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포퓰리즘, 정치인들의 어떤 그 포퓰리즘이 사회 정책에 실현돼가지고 뭐 미국부터 해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재난 기본소득 뭐 이런 어떤 그 명분을 만들어서 이걸 정책에 반영해서 이게 언제까지 이게 계속해서 이제 실현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거대 부채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엔 지금 있는 통화 시스템에 위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대비해서 또 다른 안전한 어떤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책을 어떤 디지털 커런시에서 분명히 찾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암호자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생성해내고 비트코인 ETF가 어쩌느니 이런 얘기도 살살살살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환기시키는 이유가 결국엔 현물경제 시장이 침몰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기존에 나왔던 세제 혜택이 계속해서 정부로 계속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면 결국엔 이들이 세입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새로운 형태는 결국엔 암호자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암호자산을 키워줄 수밖에 없고 제도권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기. 지금 우리는 그냥 서로 뭐 공상만 하고 서로 그냥 뭐 푸념만 하고 안 오르니까 막 이렇게 답답해 하시긴 하지만 분명히 방향성이 그렇게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전 벡트 CEO인 켈리 로플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내부 고발자 사태가 매스미디어에 전해진 이후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분이 전량 매도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뉴스가 나왔으니까 오히려 급등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전반적인 추세가 하향세로 접어들 거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미리 내부 고발자 정도 되면 이미 모든 것을 다 다른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전량 매도했다. 이거 사실은 경고한다는 의미죠. 자,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앤서니 폼플리아노 모건클릭 자산 운용사의 대표죠. 항상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위기 상황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이견을 지금 피력을 하는데 반감기가 이제 지난 이후에 18개월 안에 비트코인이 미국 달러 가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감기가 뭐 33일 이후에 도래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반감기에도 제가 그때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야. 반감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막 올라갈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올라가니까 결국엔 막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비트코인 캐시같이. 그리고 나서 한 2개월 반인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2개월 반인가 한 2개월인가? 하여튼 어느 순간 지나니까 그때부터 막 올라가더라고요. 이번에도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피아트 실험의 끝, 현금 어떤 그 결제의 끝, 비트코인이 금보다 나은 이유. 폼플리아노는 과거에 대부분의 다른 통화가 실패함에 따라 달러 기반 시스템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자산 운용사를 운영하는 대표예요. 그런 사람이 달러가 실패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영상에서도 제가 대표적인 영상이 아마 있을 거예요. 달러의 몰락 막 이런 거에 관해서 말씀드린 게. 근데 욕을 엄청 먹었죠. 미국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결국 달러는 올라갈 거야. 많은 사람들은 아마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저는 허접한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보면 모건클릭 자산운용사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런 거에 관해서 언급을 한다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 말에 좀 힘이 더 실리겠죠. 아무래도. 반면 비트코인은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금의 특성 중 일부를 공유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아트보다 오래 지속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보다 오래 지속될 거다. 그리고 세상에는 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말할 수가 없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나는 내 재산을 거기에 두지 않고 있다. 폼플리아노가 이런 얘기를 언지를 하고 있어요. 금이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암호자산 시장이 만약에 없었다면 저도 금은 추종자였을 거예요. 지난 15년 동안 금은을 모았었기 때문에 2016년도 초반까지. 근데 2016년도 초반에 전부 다 그냥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다 그냥 암호자산 시장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 액수가 그렇게 큰 건 아니긴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분명히
암호자산 시장은 금융카르텔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다.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가 있다. 냄새가 난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분명히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자산 시장의 어떤 그 변화를 볼 때 우리 개인이 아니라 사실은 그 표준이 되는 건 사실 대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장사들이 유형자산을 지금 내다 팔고 있다. 타 법인 주식도 계속해서 처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개인들은 동학 농민운동이다 해가지고 주식을 계속 이제 사들이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지금 주식도 팔고 유형 자산도 계속 팔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형 자산의 시대는 거의 저물어 간다고 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세계는 유형 자산에서 무형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 과도기적 형태에 지금 있다는 거죠. 이 대기업들도 분명히 이 자금 확보를 해놓고 어느 순간부터는 분명히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건 제도권 수용이 뭐 낮다, 비트코인 ETF가 어쩌고 저쩌고 된다. 그럼 그 이전에 미리 코인부터 막 이렇게 사들여가지고 미리 준비를 했겠지만 그 자금이 그쪽으로 많이 쏟아져 들어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유형자산 처분한 액수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2019년보다 2020년 들어서. 예. 주식도 계속 내다 팔고 있어요. 보시면. 그리고 올해 상장사 주요 유형자산 처분 내역을 보시면 이마트부터 아모르퍼시픽, 이화산업, LG하우시스, 경방, 뭐 신신제약부터 해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이 있죠. 땅, 부동산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내다 팔고 있어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럴 때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엘리트적인 사람들이 경영부에는 다 이렇게 포진돼 있잖아요. 경영 전략실에는. 그래서 이것도 잘 보셔야 되고 빚내서 돈 맡긴 대기업 여기 보시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4대 은행들, 4대 은행, 대출잔액, 4대 은행, 예금잔액 여기 보시면 대기업들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지난해 3월에 대비해서 올해 2월하고 3월 달에는 예금액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데 대출액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현재 상태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금 확보를 이들이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걸쳐서는 현금 확보를 물론 하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이 현금 확보한 거를 분명히 뭔가를 하겠죠. 근데 현금 확보를 계속 한다는 얘기는 주식이 됐든 모든 자산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거에 관해서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은행권과 재계에선 전염병 충격파가 높은 강도로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했다. 현실이 될 경우 1998년 IMF 외환위기 후 처음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라며 투자는 올스톱된 데다 앞으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유동성 확보에 힘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현금이 필요한 시기로 접어들었다며 현금화 움직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폼플리아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단기적으로 달러라는 그 자산이 현금성 위주로 나쁘진 않을 거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엔 그 값어치가 전락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사람은 금은 추종자가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암호자산 추종자예요. 본인이 자산 운용을 그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은 사람이고. 자,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뭐 현실적인 현물 경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하고 암호자산 생태계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그래서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